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하면서 차례상 차림도 간소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배달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중공영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200억 원대 공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충주는 호암지 생태관광을 들고 도전합니다. 구성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경실련의 비상대책위 체제 한 달째. 전반적인 조직 체계를 손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걱정 속에 올 추석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동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끼리 지낼 명절에 상차림도 덩달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비할 것 많은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참기름과 소금 간을 해 볶은 고사리, 마늘과 고춧가루 없이 간장 양념에 재운 고기도 구워냅니다. 하나씩 만든 음식을 제기에 올리자 완성되는 차례상. 다가오는 추석 연휴 판매를 위해 구성한 한상 차림입니다.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대신 만들고 포장해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 겁니다. 올 추석 처음 시도했는데 문의 전화와 예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또 이렇게 잦아가지고 물가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면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통시장도 발맞춰 차례상 배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전집을 운영한 상인이 갓부친 모듬전과 시장에서 구한 제철 과일 등 차례상을 한 꾸러미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아니기 때문에 전문점이 가까운 곳이 많아요. 과일도 싱싱하고 좋고 구입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방역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올 추석에 대비해 충청북도가 각 지역 시장 상인회를 통해 독려한 건데 이런 차례상 꾸러미 배송은 청주와 충주, 제천 등 6개 시군의 전통시장 10곳에서 27개 점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주문이 기본이지만 충북 공공배달앱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웹 연동을 위한 카테고리는 준비는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진행 중이고 주말쯤이면 아마 이게 마무리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보다는 마음과 안전이 중요해진 요즘. 간소하게 차리는 추세의 배달까지 차례상도 코로나 세태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달 충북에서 발생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 금품이 전달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추석을 앞둔 이재민 가구에 긴급 생계비 2억 7천만 원과 사망자 8명에 대한 위로금 2,400만 원, 5,4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충청북도에 기탁했습니다. 수혜 대상인 도내 침수 피해 세대는 900가구에 이릅니다.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들은 각종 제한을 받는 대신 수계 관리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충북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강 수계 기금을 활용한 200억 원대 공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일제수탈의 잔재라는 아픔을 딛고 지금은 주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충주 호암지. 충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한강 수계 기금을 통해 이곳을 생태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현재 반공투사 위령탑과 촉감 생태원을 잇는 200m 길이의 수중 탐방로입니다. 구조물 높이가 수면과 거의 맞닿은 수중 부양 방식으로 아직 국내에는 도입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5m 높이의 공중 숲속 전망길도 추가됩니다. 나무 높이에서 눈높이를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자연의 생태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유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분수형 물 순환 장치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 순환 장치는 음악에 맞춰 움직입니다. 물속에 이제 물을 쏴주는 거죠. 쏴주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머금고 그죠. 그 다시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물에 공기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정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어항을 생각해 보세요. 어항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 폭기 장치가 있죠, 그죠. 충주시는 한강 수계기금 60억 원을 확보해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문제는 이 한강 수계기금을 원하는 지역이 충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관련 수계기금 규모는 217억 원.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도전한 건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북까지 4곳에 사업수만 41개에 달합니다. 충북에서만 제천과 단양, 충주, 음성 등 4개 시군에 충청북도까지 합세해 10개 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탈락 지역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 최소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차별성 그리고 창의적인지, 친환경적인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대상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한 지역끼리 벌이는 공모 경쟁.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신축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충북 남북부가 찬반 대립 중인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안을 심의하고 곧바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신백동 일대 연수원 신축 부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에 있는 도자치연수원 이전은 2023년까지 건축비만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연제 조례를 놓고 청주시 의회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회 끝에 통과는 됐지만 문구 하나를 놓고도 격하게 맞설 정도로 대립각이 서 있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이 상정되자 시행 시기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정해된 뒤 집행부와 의원 간 언쟁이 벌어지고 고성까지 오갑니다. 토론 시간에 질의 답변하신 거 홍 의원님 아니죠? 의원님 뭐라 그랬어요?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거죠? 의원들의 의견도 충돌하며 한때 원안 가결이 물 건너가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국 원안대로 통과는 됐지만 또 한 번의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의 정정 말씀을 듣고 저는 저의 의견을 내려놓겠습니다. 통과된 조례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 박진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 1월 1일 전이라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이 좀 빨라진다면 금년 안에도 준공영제의 시작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가 시행되고 3년 단위로 준공영제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주시 버스 회사 의회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렵게 조율해 조례 통과까지 왔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한 해 350억 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시행과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 차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수달 등 멸종 위기종이 사는 남한강 비내섬이 자연휴식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충주시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비내섬 62만 2천 제곱미터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차량 진입과 야영, 취사와 자연자산 채취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미군 훈련장 이전 문제 등으로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이 지연된 데 따른 우선 조치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내섬의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은 환경부가 검토 중인 습지보전법 개정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충북 청주경실련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한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만큼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 속에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의 구성원 간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5월. 임원과 직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시작되자 조직 진단을 거쳐 곧바로 사무처가 폐쇄됐고 임직원들의 모든 직무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해 모든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됐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한 달째, 어떤 노력들이 진행 중일까? 중점은 의결 방식, 의사소통 구조 등 전반적인 조직 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논란이 제기된 사건은 지역 젠더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3기관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매주 구성원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정하겠다고 하는 노력은 그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비대위는 남은 5개월의 활동 속에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조사와 평가가 마무리되면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오면 회원 동의를 거치는 총회도 새로 열리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만큼 내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 속에 변화의 시험대에 오른 청주 경실련.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사회적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논란을 빚은 박덕흠 국회의원을 향해 여당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동남사군 지역위원회는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 박덕흠 의원은 반성조차 없는 지역의 수치라며 당적은 물론 의원직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통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 운항 증명 발급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있어 시험 비행까지 마친 항공사에 대해 10개월 넘게 발급을 미루는 것은 다른 항공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어로케이가 2022년까지 482명을 고용할 예정인 만큼 운항 증명 발급은 최근 이스타항공 사태로 인한 고용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제천 시민에게 지급되는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자율적으로 받은 결과 모두 5,6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수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충북지역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규직의 20에서 40% 정도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는 2021년 예산안에 명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강서동의 한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버스에 올라탔다. 기사가 마스크를 올렸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은 50대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이 10여 분간 멈춰져 승객들이 환승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천에서 재산 문제로 문중 시제 방화 사건을 저지른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 지영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과정이 잔혹하고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 피해 복구 조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레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차의 입석 이용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뒤 이용 구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무단 승차한 경우 이용 구간에 대한 운임과 10배의 부가 운임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코레일은 추석 연휴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입석 발매를 중단했고 창가 좌석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충청북도가 미술작품 구매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40만 원 한도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이나 충북문화재단으로부터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충북의 담배 소비가 지난해보다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청북도가 걷어들인 담배 소비세는 모두 8,5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00만 원보다 21%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1월부터 8월 누적치와 비교해도 가장 많습니다. 충북의 돼지고기 해외 수출량이 급증세를 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충북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60톤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의 합계치 48.8톤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천 박달재 LPC와 음성 팜스코 등이 홍콩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해외 인지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